메디컬 타임즈가 한 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젊은 의사들로 대표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을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여 회장은 8월 경선을 거쳐 회장으로 당선된 후 9월부터 1년의 임기를 본격 시작했는데요. 여 회장에게 앞으로 대전역 운영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임기를 시작하신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집행부 구성은 어느 정도 완료하셨나요? 네, 처음에 이제 집행부를 새로 출범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인적 구성이 좀 어렵긴 했는데 지금은 한 17명 정도 되는 인원이 구성이 되었고 어느 정도는 지금 인준이 완성이 된 것 같고 아마 이제 총회 때 인준 받아가지고 진행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 집행부 구성을 하실 때 집행부를 공모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는 뭐 어떻게 많은 반응이 있었나요? 7, 8분 정도는 스스로 자원해 주셔가지고 이제 아마 작년 파업 때 많은 좀 아픔을 겪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공의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겠다는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8월 선거에서 투표율이 35%를 기록했는데 이게 전자투표 도입을 한 이후로는 최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집단 행동을 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전공의들의 관심이 너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건데 전공의들 마음을 되돌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저부터 반성을 하고 있고 이 전공의 사회에 전공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일 텐데 이렇게 적은 숫자가 투표를 해 주셨다는 거는 더 잘하라는 의미의 채찍질일 수도 있겠고 그래도 이제 관심을 유도를 해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고 그리고 저희가 25기 집행부에서 이제 묵묵히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그리고 또 전공의 선생님들이 분명히 또 불만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달려든다고 하면은 전공의 선생님들의 관심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좀 가장 먼저 한 작업들이 있을까요? 네. 전체 전공의들에 대한 어쨌든 저희가 어떤 내용들을 알리려고 한다면은 그분들의 연락처를 알아야 되고 그분들의 어떤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연락처 이제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겠죠.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두 번째로는 대의원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대의원 선생님들께서 병원 대표로 일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개인 한 분 한 분한테 연락드리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표분들 다 저희가 당선이 끝나고 인사를 드렸거든요. 인사드리고 저희 회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홍보라든지 홍보물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의견들을 구할 때 좀 이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고 대의원 선생님들도 지금 좀 약간 이전 9월 초보다 비해서 지금 9월 말에 보면은 훨씬 더 막 의견 개진을 더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도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회장님 당선 후에 첫 행보가 조금 눈길을 끌긴 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학위 취소 입장문을 발표하셨어요. 좀 다소 좀 정치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인데 어떻게 이런 목소리를 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많은 우려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당선인의 신분이었고 아직 전공의 회장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연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리스키한 부분도 있었어요. 저도 솔직히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첫 번째는 지금 아까 기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전공의들의 관심에 대한 전공의들 실제적으로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었고 근데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출구가 없다 보니까 그냥 저희끼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잘못된 건데 이거 왜 안 고치고 있나 왜 개선이 안 되고 있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환기의 목적도 분명히 있었던 거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저는 조국 전 장관님의 딸이든 아니든 그런 건 저는 개의치 않으려고 해요. 근데 저는 제 소신상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고 나중에 혹시나 뭐 조국 전 장관님뿐만 아니라 이게 꼭 정치적으로 해석될 건 아니니까 유력한 정치인의 딸이든 아들이든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또 전공의 사회 내에서 뭔가 부조리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는 아낌없이 거침없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안 그래도 외과계에는 특히나 기피 현상이 좀 심한 상황인데 지금 이 법 때문에 조금 더 기피할 거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뭐 여기서 기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기피 현상도 맞아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지금 인턴 쌤들 그리고 학생 쌤들이 어떤 과를 지원한다고 할 때 물론 CCTV 이 법제화가 된 과정의 배경에 있어서는 잘못된 수술실의 관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타개할 수 있는 일련의 대책이라고 해서 나온 건데 과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주변에 있는 대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은 뭐 환자 안전만 생각을 하지 그리고 더 환자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는 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또 기피과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자면은 이제 인턴 선생님들이라든지 학생 선생님들이 어떤 과를 선택할 때 당장 사실은 뭐 여러 수술과가 있긴 하겠지만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외과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사람이 이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좀 더 추가를 하면 흉부외과랑 뭐 신경외과까지 추가를 할 수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그분들께서 많이들 저 학생들도 만나 뵙는데 안 하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외과의 꿈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는데 나는 이런 현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뭔가 잠재적 범죄자인 느낌으로 일을 하고 싶진 않다.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제가 들었었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전공협회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실제로 집도를 하시는 선생님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 2년 기간 유예 기간 동안에 어떤 또 정책들이 세부적인 안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분명 이번 12월 달에 기피과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나온다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당장 지원율 자체가 문제가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뭐 이 법을 추진했던 분들께서 어떻게 정책을 마련해 주실지는 저희도 좀 유심히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CCTV 이거 설치법도 문제지만 네. 어찌됐든 기피과 문제는 만성적인 문제였어요. 이거를 이제 대전협 차원에서 이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해결책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사실 CCTV로 인해서 이 기피과 문제가 더 악화가 된 것이지 CCTV로 문제에서 기피과가 생겨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대전협 입장에서는 뭐 약간 그 기피과 원래부터 안 좋았던 의료 환경 때문에 이런 기피과가 발생을 했고 그 기피과를 또 메꾸겠다고 했던 정책들 중에 하나가 뭐 공공의대 정원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냥 좀 약간 얼토당토하게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선에서 뭐 이상한 대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당장 12월 달에 전공의 TO가 나오고 지원율이 이렇게 곤두박질 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아무리 되뇌어도 뭐 정치 이제 그 시스템을 운용하시는 분들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이 부분은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리지 않고 가서 저희가 읍소해야죠. 이렇게 잘못된 문제들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논의를 해보자. 아니면은 뭐 혼자 하시기 어렵겠다면 저희가 가서 저희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반기부터는 그래서 좀 대선 전국이 곧 본격화될 텐데 이제 젊은 의사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의사증원 문제가 공약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의료계도 결국에는 부딪힐 수 있다는 건데 의사증원 문제를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지만 뭐 국민들은 또 그렇게 보지 않는 상황에서 좀 젊은 의사들이 이 국민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좀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저 혼자서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첫 번째는 이제 의사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제일 처음으로 여쭙고 싶은 거는 어디에 의사가 부족하냐고 여쭙고 싶었어요. 어떤 현장에서 이 의사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뭔가 큰 문제가 생겼고 뭐 어떤 환자들의 건강권이라든지 뭐 생명이 침해되는 사태가 있었는지 제가 제일 처음에 보고 싶었던 게 그거였고 만약에 뭐 외관 산지 뭐 시골이나 뭐 이런 좀 의료 시설이 좀 미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그건 정책적으로 이런 공공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다 먼저 필요한 자원들을 좀 투입을 해서 문제들이 개선되는 여지를 좀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뭐 이전에 뭐 진주의료원도 한번 폐업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 저도 이제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의료원들의 사정을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거든요. 과연 이게 의사 수를 뽑는다고 해서 이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저는 단언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가 이제 합의문 자체에서 코로나가 안정화되는 시기를 기점으로 공공의대 증원에 대한 이슈를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었고 그런데 과연 이게 위드 코로나 사태라고 선언을 하면서 정치권이 뭐 전공의협의회든 의사협회든 아니면 의료계 단체들과 이 문제들을 이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절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대학병원 현장이라든지 코로나 전담병원을 맡고 있는 현장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국민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과연 코로나가 안정화되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먼저 되묻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전국의 수련 환경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전협이 해마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결과를 보면은 전공의 근무 시간이 전공의법 시행 이후에 조금씩은 줄고 있더라고요. 근데 근무 시간이 줄면서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내부적인 목소리도 또 있고 해서 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전공의법이 현장에 잘 정착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제가 모든 병원을 대표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고 저희 병원 얘기를 들면은 굉장히 교수님들도 그렇고 교육수련부 이쪽에서 그렇고 이 전공의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과에서는 80시간, 최대 80시간인 거죠. 이게 사실 80시간을 꼭 채우라가 아니라 최대로 80시간 일할 수 있다인 건데 모르겠습니다. 서울 쪽에 있어서 그런지 어느 정도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시는 지금 수련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항목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응급학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당연히 80시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밀려든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만약에 지금 전공의법이 연착륙은 했다고 봐요. 어느 정도 연착륙은 했고 대신에 이제 그 중에서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근무 시간을 정해서 어떤 올바른 전문의로 양성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80시간을 꼭 채워야 전문의가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4년간의 트레이닝을 하는 동안에 어떤 것을 잘 배웠고 이것을 나중에 전문의가 되어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만 배우게 되면은 시간에 대한 문제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건 어느 정도 보장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제 수련환경 평가위원회라든지 저희가 이제 연차별 교과 과정을 만드는 과정을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교수님들하고 만나 뵐 때도 이 부분에서 좀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 문제인 거지 이미 최소한의 시간 자체는 저는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 주신 게 질적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거는 네. 회장님이 공약으로도 이런 네. 질적 개선 관련해서는 공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일단은 저희의 의견만으로는 이런 교과 과정이 만들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힘을 좀 많이 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각 메이저 학회에 있는 수련 이사님들 좀 찾아뵙고 인사드린 다음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나은 교과 과정을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만들어진 게 있다면은 각 병원들의 정착이 되어서 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할 거고 대신에 이제 모든 학회를 다 만나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하고 메이저 학회 내외 산소를 중심으로 해서 수련 이사님들 찾아뵙고 만약에 어떤 수련 이사님들도 긍정적인 방향이 있다고 하면은 보건복지부랑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전공의들도 들어가서 우리가 이때 이런 걸 배웠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걸 배우고 싶습니다. 또 교수님들께서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고 또 이제 면허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어떤 것들을 요구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같이 머리를 모아서 한다면은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당장
제 임기 때 이게 다 완성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 있어요. 이게 뭔가 좀 더 나은 주춧돌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임기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렇게 소화하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1년밖에 안 돼가지고 1년 동안 이것만큼은 꼭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 하나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왔는데 진짜 뭐 하나를 딱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해도 되죠.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계속 선거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무면허 유료 인력, 뭐 이른바 PA라고 하죠. 저희는 U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UA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든 보건복지부와 그리고 병역 그리고 의협 뭐 또 필요하다면 간호협회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전공의협의회에서 우리가 이런 무면허 유료 인력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의 수련 환경의 질적인 저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의료인간의 꿈 좀 어떤 업무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좀 분장이 되고 그런 부분들 저는 꼭 1년 내에 하고 싶고 뭐 1년 내에 안 되겠으면은 그 다음 해라도 넘길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사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작년에 파업 이후로 굉장히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뭐 전공의 사회에서는 나왔으면 안 되었던 뭐 기금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은 이건 저희 협회가 미성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고 그리고 또 이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뭔가 좀 이게 뭐 약간 날것의 싸움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도화하고 회칙을 개정을 한다고 하면은 회칙 개정은 사실은 1년 내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좀 더 좀 성숙한 대전협을 만들고 싶은 생각에 이 부분을 꼭 제 1년 내 공약으로 추가로 좀 넣게 되었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젊은 의사는 의료계 미래인 만큼 이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으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도 공감할 수 있는 목소리 적극적으로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 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